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밸런스까지 꽉 잡아드리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장 마감,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탑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우리가 정말 6월 달의 전략을 촘촘하게 세워봐야 될 텐데 이 6월 시장이 좋다 최근 시장의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만큼은 뭔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스페셜하게 김정철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관 출신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와닿지가 않죠. 최근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원래도 수익을 잘 내셨지만 최근에 난리 나셨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이미 에코프로비엠으로 105.10%나 수익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페타시스 현재 보유 중입니다. 46.43%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또 하이브, 엔터 중에 대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BTS 관련된 종목인데 하이브로 27.39%나 수익 실현하셨고요. 또 OCI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이 물적 분할 이후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4.95%나 수익을 실현하셨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HPSP 그리고 칩셋미디어, 기가비스로도 우리에게 20% 이상의 수익을 내셨는데요. 나도 이렇게 6월 달에도 수익을 계속해서 내보고 싶다. 6월 첫 주이지만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6월 달에도 전략 그리고 수익률을 한번 계속 극대화를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오늘 또 포착하신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범죄도시 3가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 개봉 5일 만에 45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개봉 첫 주에 누적 관객을 400만 이상 동원한 한국 영화는 부산행 그리고 택시 운전사 이후로 무려 7년 만인데요. 범죄도시 3가 흥행가도를 달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관련주뿐만 아니라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엔터 관련주들도 주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춤을 할 때가 과연 매수 기회일지 이 안에서도 우리가 또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조선 관련주입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왔죠. 카타르선, LNG선 발주 2차가 이제 본격화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수주감 기대 때문일까요? 오늘 장에서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 관련주들 조선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조선 기자재는 단기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이 말이 통할지 그리고 이 관련주들 내에서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종목들을 옥석 가리게 해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바로 주라주라 종목주라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페셜하게 모신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선물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주라벨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6월 5일 굿이브닝 주랍에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대내외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둔 우리 국내 증시 과연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굿이브닝 주라벨에 오신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굿이브닝이죠. 굿이브닝이 이제 그 1시간만 지나면 굿이브닝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주라벨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간간히 한 번씩 나왔는데 제가 요즘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많이 못 나왔는데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뭐냐?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그 다음에 특히 하반기 전략,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와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고, 향후 지수 전략,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리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아까 방송했고 또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앵콜 방송을 사람들이 요청을 많이 해서 앵콜 방송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오늘 일단 여러분들 앵콜 방송을 요청하신 분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앵콜로 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주제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를 잡지 못했던 그 전 시간에 제가 2시 3시 방송했습니다만은 그때 좀 제가 얘기 자세히 못 드렸던 내용을 좀 위주로 좀 추가로 또 얘기 드릴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이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주도주에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시는 분입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HPSP로도 23.67%, 기가비스로도 9.83%, 칩셋 미디어로도 21.08%, 그리고 SNS텍으로도 32%나 우리에게 수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종목 선물을 주시는 전문가님이신데요. 나도 이렇게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오늘 또 스페셜하게 출연하셨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또 오늘 본부장님께서 들고 온 강세 업종 히든 종목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네네. 또 오랜만에 저희 주라벨에 출연하신 만큼 이걸 또 저희 인사치레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어떤 인사 해야 되나요?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따라하셔야죠. 아, 그래요? 네. 따라하셔야죠.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주식 네, 라이프 밸런스 한번 맞춰보죠. NOW! No. 네. 주라주라, 종목주라. 종목주라. 네.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제대로 된 종목 선물 준비하셨나요?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네. 주시했던 종목들 이 시간에 제가 정말 비장하게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종목들이 오늘 다 움직이는 바람에 사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반기 엄청나게 누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아마 방송 말미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또 얘기 드릴 건데 이거는 거의 뭐 무슨 하반기에 이걸로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역전 한번 해봐야 된다 계좌 그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속도가 좀 빠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다음 달이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인 흐름이나 섹터를 좀 얘기 드릴 텐데
거기에서 또 힌트가 되는 종목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종목들 제가 좀 자세히 얘기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를 주도할 만큼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우리 큰 수익을 보여줄 만한 그 종목뿐만 아니라 이슈에 대한 종목들도 오늘 또 여러 가지의 종목 선물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종목 선물들 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자세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야지만 오늘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선물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자 마감 시황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장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은 초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 미증시에 비하면, 미약하죠. 왜냐하면 미증시가 변동성이 훨씬 셉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신고가 부분인데, 물론 코스피도 올해 신고가예요. 근데 워낙에 안 가서 신고가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정고점 아직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로 상승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FOMC 회의 때 좀 많이 갈릴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내용은 다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반기일 있잖아요. 근데 선물옵션 동시반기일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선물옵션 동시반기가 뭔데요? 그게 아니라 선물옵션 상품이 매주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가 있어요. 매달 옵션은 매달 선물은 3, 6, 9, 12월에 그러면 이제 3, 6, 9, 12월에는 선물과 옵션이 동시반기인데 요거는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에 투자되는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현물 주식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번 선물옵션 동시반기일이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물옵션 동시반기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좀 그 영향이 현재 지금 계속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선물옵션 동시반기를 잘 지나면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다음 주에. 근데 FOMC 회의 때 우리가 어떤 게 포인트냐면 이번 FOMC 회의 때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그럼 이번 FOMC 회의 때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FOMC 회의 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이번에 FOMC 회의 때 CPI, 미국 CPI가 먼저 발표돼요. 그러니까 FOMC 회의 자체가 미국 CPI를 보면서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좋은 투자 전략은 뭐냐. 코스피를 일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지금 현재 제가 다른 방송에 팍승재 TV 내 방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시 3시 방송, 그 다음에 밤방송에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코스피 2610포인트 찍는다. 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찍었고요. 2615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는지는 좀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2610포인트가 2020년 1월, 그 다음 2022년 3월, 그 다음 2022년 4월, 2022년 6월까지 해가지고 총 5번을 싸웠던 자리예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방에 돌파하는지는 좀 중요한데 이게 한 방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다고 봐서 근데 지난번 한번 도전을 했죠. 도전했는데 2610포인트 도전한 건 아니고요. 2600포인트 도전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방에 돌파하느냐 여기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거래량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거래량이 다 여기에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좀 나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추가적으로 더 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형주 장세가 한번 왔잖아요. 코스닥 장세가 한번 쫙 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장세가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장세가 한번 왔죠. 이 다음은 다시
코스닥 장세가 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전고점에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찍어야 될 자리가 890포인트짜리인데 890포인트짜리도 아직 못 찍었어요. 근데 코스닥이 890포인트 찍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2차전지가 가야 돼요. 2차전지 아니면 바이오가 가야 되는데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약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약간 좀 매기 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몰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러면 예전처럼 또 많이 가느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간밤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던 거는 한 요렇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일단 한번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 방문했다가 중국에서 좋은 긍정적인 뭐 시그널을 얻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보자 공산당. 중국은 뭐 믿을 수 없으니까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가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되려면은 일단 실적이 찍혀야 돼요. 찍히려면 그때가 어느 때다? 실적 찍히려면 2분기가 끝나고 3분기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이 언제죠? 7월입니다. 7월 정도는 우리가 좀 여유 두고 보자.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조선 및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강했고, 송무로쇼 동시반기 접한 얘기가 드렸고, 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 자, 보시면 코스피가 갈 길을 좀 여기까지 돌파를 세게 하면 모를까. 돌파를 세게 못하면 지지부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조금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닥 순환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이오하고 2차전지 그 다음에 엔터나 미디어 콘텐츠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수가 상승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거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좀 왔고 여기서 돌아가는 순환매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런 순환매 형태를 우리가 오늘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원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요 초강세였죠, 그렇죠? 최근에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의해 계속 올라 HBM 반도체 이슈 때문에 계속 갔잖아요. 근데 지금 1차로 한번 맞았어요. 맞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쉴 때 다른 종목들이 같이 쉬면은 사실 이거 순환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쉴 때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쉬는 게 아니라 오늘 올라가죠.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조금씩 강세해 보이면서 오늘 현대차 기아도 판매량 좋다는 것 때문에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나무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세게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융주도 잘 나왔고 그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게 순환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부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순환매가 좀 이루어진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자 마감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2,600선 돌파를 성공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615선에서 종가에 마감을 했죠. 이런 코스피 시장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군을 선택해서 봐야 될지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선별해서 가져가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훈풍을 받으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HPSP 23% 그리고 기가비스 9%, 칩셋 미디어 21% 그리고 SNS텍으로도 32%나 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훈풍 그리고 AI 관련주들로도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주도주 그리고 단기 급등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들 뭐가 있는지 한번 6월 전략 탄탄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들 모두 다 종목 선물 제대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수익률을 보니까 최근에 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난리 나셨어요. 수익을 왜 이렇게 잘 내시나요? 뭐 잘라야 된다기보다는 이 정도 못하면은 지금 이제 어. 시장에서 있으면 안 되죠. 이 정도 못하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여기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세요. 다 네네. 손을 얹어서 내가 최근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코스피 수익률을 우리가 꽤 많이 비트해서 가고 있는데 계좌 수익률은 지금 한 저희가 40% 넘게 수익이 나는 상태예요. 오. 근데 지수 대비해도 우리가 한 13%에서 14% 정도 더 수익률이 더 오버해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 내가 이번 올해 수익이 좀 안 났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 왜냐면 1월에 AI, 2차 전지, 챗GPT 이쪽 로봇 이쪽으로 딱 수익 내고 3, 4월까지 2차 전지 쭉 끌고 가고 5월에 반도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엔터 반도체 위주로 공략한 다음에 저희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전혀 이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 그래서 지금 뭔가 포트를 재편하고 변화할 시기다. 지금 왜 그러냐면 2차 전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TCC 스틸이라는 종목을 제가 계속 끌고 왔었는데 제가 사실 이거 226%까지 수익 났었는데 저희가 수익 끝까지 머리 끝까지 수익 내겠다는 욕심은 없었습니다. 어깨줄에 수익 내겠다 해서 다시 깔아앉을 때 저희가 22이동평균선 하회할 때 저희가 수익 실현해가지고 176%에 끝났는데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끌고 가서 수익을 못 낸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런 주도주들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주도주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대세에 엄청나게 크게 밀어붙이는 업종은 없는데 돌아가면서 오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 대세에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을 뒤늦게 못 따라가고 계속 추격만 하다가 보면은 계속 이게 끝물만 잡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때는 정말 종목 선택이랑 그 다음에 지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또 예측하고 대응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지금 과감하게 포트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저희는 항상 증시 일정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요. 무턱하고 일정 매매만 하는 건 아닌데 증시 일정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꼭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뭐 PPT 쪽으로 한번 보면은 지수름을 딱 살펴봤으니까 수익률표를 보시면은 자, 이 수익률표 보시면은 제가 심지어 여기에 몇 개 종목이 빠졌어요. 오늘 급등이 나왔던 HSD 엔진도 없어요. 이거 투기세이 종가 베팅주였는데 이것도 없고 우리 지금 몇 개 빠져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수익률은 한 요 정도?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수익 실현 다 하고 SPG 수익 실현 하고 SPG 제공력 들어갔는데 SPG 현재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종목은 T방송 했던 종목만 지금 현재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이스페타시스 계속 끌고 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그 업종 타이밍을 타고 있는데 이게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지만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차량용 반도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는 SNS텍 전에 PSK 다음에 SNS텍 그 다음에 SNS텍 끝나서 우리가 다음에 기가비스 다음에 현재 HPSP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저희가 잡은 종목이고 그다음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좀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어오고 있다는 건 뭐냐면 반도체 향후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AI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AI 관련 이슈가 있는데 뷰노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루닛이라는 종목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루닛이라는 종목이 잘 아실 건데 우리도 루닛도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네, 루닛이 뭐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주가가 갈지 저희도 몰랐는데 루닛이 이번에 미국 임상정학회 때 세션 2개와 초록 10개 넘게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았는데 루닛이 너무 뜨니까 루닛을 못 잡아서 우리가 루닛과 똑같은 일을 하는 AI 진단을 하는 뷰노를 공략한 거거든요. 뷰노가 현재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급등 나오고 오늘 또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노를 왜 계속 보유하고 있냐. 여기 보면 보유 종목에 뷰노가 있잖아요. 절반 수익나고 절반 지금 남아있는데 뷰노를 왜 계속 보유하고 있냐. 이번 주 금요일 날 누가 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픈 AI 샘 알트만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오픈 AI 창립자, 대표인 샘 알트만이 오기 때문에
그럼 AI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 그리고 AI 진단 쪽은 이쪽에서 한번 시세가 한번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포인트를 제가 TV 방송에서 매번 실시간으로 매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제가 학생의 TV 전세 내야 돼요. 제가 저 혼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다? 노란톡에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같이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 실시간으로 제가 얘기 드리거든요. 오늘 하나만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 오늘 현대건설 기계 엄청 올랐었거든요. 오늘 이 톡방인데 현대건설 기계 한번 보실래요? HD 현대건설 기계.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우크라이나 대방전 시작됐다. 어떻게든 휴전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거는 이제 김민경 앵커님 잘 아실 텐데 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매주 제가 주말에 매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점검해가지고 TV 방송 계속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대방기에 대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이게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이번 대방전이 끝나면은 휴전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재건 관련주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보라고 했죠. 그래서 네. 오늘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바로 아침 8시 18분에 현대건설 기계 보셔야 됩니다. 오늘 현대건설 기계 보실래요, 오늘? 현대건설 기계 지금 잠깐 HTS 업데이트 중인데 오늘 현대건설 기계 10% 넘게 장중에는 거의 10% 급등한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 앞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기 힘드니까 같이 좀 노란색 메시에 같이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많이 드려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동의가 된다 하시는 것들, 그다음 또 질문 이런 거 주시면서 수익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만들고 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린 또 어떤 이슈 그리고 그 종목을 어떻게 뽑아내야 될지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 다른 데 보시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이 실시간 코멘트를 들을 수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실시간 코멘트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본부장님께서 들고 온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터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인데 범죄도시 3도 개봉을 했는데 개봉 5일 만에 450만 관객을 넘어섰죠.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나쁜 엄마 그리고 닥터 차정숙 등등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 엔터 관련주들은 안 갈까요? 네, 제가 이제 주라벨 방송을 간만에 하다 보니까 PPT대로 잘 못하고 있는데 네. 엔터 관련주 얘기를 드릴 텐데요. 바로 이어서 얘기 드릴 텐데 일단 노란톡방 주요 상황 점검 잠깐만 해보고 바로 네, 엔터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희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은 단순히 주식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저 주식 얘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자료도 제가 항상 올려드리긴 해요. 올려드리긴 네. 하는데 TV 방송 자료도 제가 따로 올려드리고 이거 제가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노란톡방 너무 많아가지고 노란톡방 팍스뉴 TV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방 다 올려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매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저 어제 밤새서 이거 봤어요. 저 지금 잠을 많이 안 잔 상태예요. 나이지리아 우리나라 축구 같이 응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나이지리아 청소년 대표, U20 청소년 대표 나이지리아 1대5 이겼던 이런 감동도 같이 합니다. 제가 항상. 네, 그리고 2회 연속 지금 상황 진출을 했죠. 이러면서 제가 일본 반응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일본 지금 부들부들합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아팠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 우리한테 3대0으로 지금 한국은 별거 없어 했는데 일본은 예선 탈락 우리는 4강. 네, 일본 쪽 반응 보니까 부들부들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단지 주식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재밌는 얘기도 같이 많이 나누고 있다. 그다음 물론 이렇게 수익자는 이렇게 수익도 인증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여튼 방 들어오시면은 재밌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TV 방송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한번
자,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죄도 3, 난 봤다. 손들어 보시오. 본부장님 보셨나요? 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5일 만에 450만 명 관람했다고 하는데 제가 손든 사람들 보니까 45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범죄도 3. 일단 저는 이 엔터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에 거의 약간 스탠다드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봐서 재밌다. 그럼 히트해요. 보통 그래요. 근데 제가 못 봤어요. 일말의 불안감이 좀 있어요.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데 범죄도 3가 약간 평가가 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역이 1, 2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잘 한번 보시면은 물론 볼 게 많죠. 근데 여러분 그 매일 봐요? 그거? 매일 안 보던데 다들. 예. 아니 넷플릭스 그 많은 콘텐츠 중에 볼 게 없다고 사람이 난리예요. 자, 그리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물론 영화표도 올랐어요.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가족들이 일단 연인끼리 그리고 좀 약간 저렴하게 좀 데이트 즐길 수 있거나 가족끼리 시간 보낼 수 있는 데는 극장만한 곳이 없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조금은 좀 다시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범죄도 3가 한 450만 명 딱 관람했으면 국가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00만 페이지거든요. 딱 1000만 페이지인데 콘텐츠 중앙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예. 콘텐츠 중앙 주가를 보면은 반응이 없어요. 예. 사실 콘텐츠 중앙이요. 저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중앙. 우리 지금 노란통글씨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 중인 종목이에요. 예, 손실 중입니다. 예. 근데 손실이 얼마 안 돼요. 예. 근데 이번에 저희는 딱 범죄도 3, 그다음에 미션 임파서블 7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에서 매도하려고 해요. 네, 본부장님 왜냐하면- 지금 화면을 보니까 화면 네. 밖으로 나가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골프를 잘못 쳐가지고 어. 허리가 좀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튼간에 콘텐츠 중앙. 자, 지금 이제 왜 못 갈까요?를 봤을 때 콘텐츠 중앙에 못 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여러분 중앙일보 아시죠?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에서 만든 JTBC 다 아시죠? 거기서 만든 콘텐츠 중앙 드라마 제작사거든요. 근데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이 콘텐츠 중앙이 드라마 제작사 수십 개를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덩치를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덩치를 많이 키우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에요. 적자입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콘텐츠 중앙이 뭘로 떴냐면은 넷플릭스 때 오징어 게임으로 떴거든요. 떴는데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지금까지 1조 원을 넘게 벌었어요. 1조 원을 넘게 벌었는데 콘텐츠 중앙이 가져간 건 뭐다? 꼴랑 200억이 안 된다. 왜냐면 계약에서 제작비 플러스 알파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IP가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IP, 지적재산권. 오징어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지. 지금 이런 OTT 구조에서는 콘텐츠 중앙이 쉽진 않다. 또 콘텐츠 중앙이 또 뭘 갖고 있어요? 메가박스라고 영화관을 갖고 있잖아요. 영화관이 그동안 계속 안 됐어요. 이번에 영화관 좀 되겠죠, 이제. 여름에 보면은 여름에 극장 성수기라서 엄청나게 많은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극장을 좀 가겠죠. 그럼 이때 반등 나오면 들어간다. 이때 매도한다라는 거. 우리가 목표가 라인 딱 그어놨죠. 그어놨습니다. 28,000원. 딱 그어놨는데 물론 그 전에 좀 매도할 생각이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 두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손실 난 거 딱 손실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콘텐츠 중요한 거 수익을 많이 내고 두 번째 진입 때 약간 손절하고 세 번째 진입 때 물렸어요. 물린 상태로 좀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거의 손실이 한 마이너스 한 7, 8%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뭐 이번에 한번 들어올릴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왜 길게 안 보냐? 길게 안 본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중장기 IP 확보가 안 돼요. 단기 트레이딩 구간은 맞다 이거예요. 그 하반 경직성 충분합니다. 하반 경직성 왜 충분하냐? 그동안 오른 게 없어요. 콘텐츠 중앙은. 올랐어야지 뭐 떨어지지. 그렇잖아요? 이 콘텐츠 중앙만 그럴까요? 유도 그래요. 유도 마찬가지. 지금 고개는 들었죠. 유도 뭐 맨날 주구장창 떨어지고 행보했는데 뭐 떨어질 게 있어야죠. 근데 하반 경직성은 있는데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유도 8,2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유가 사실 닥터 차정숙을 같이 만들었어요. 콘텐츠 중하고 유하고 같이 만든 건데 닥터 차정숙 이거 같은 경우 넷플릭스에서 지금 7개국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잘하면 뭐하냐고요. 돈을 못 버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쁜 엄마 지금 시청률 11% 찍었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네, 이게 이걸로 OTT에 넘기면 OTT에서는 자기들이 IP를 가져가는데 이게 좀 문제다. 그럼 이제 앞으로 단기반대는 뭘로 보느냐? 극장으로 보는 거예요. 극장. 여러분 극장 가면 극장이 뭘로 돈 버냐면요. 티켓으로 돈 안 벌어요. 티켓은 뭐 통신사 할인 뭐 하면은 뭐 다 할 수 있어요. 뭘로 돈 버냐? 팝콘하고 콜라 팔아서 팝콘하고 음료수 팔아서 돈 버는데 요걸로 돈 벌 수 있다 이번에는. 왜 돈 벌 수 있냐? 여러분 7월 달에 미션 임파서블 7 개봉합니다. 이 톰 크루즈, 이 톰 장인님께서 이 장인이 그 장인어른 장인이 아니고요. 톰 크루즈 거의 장인 거의 마스터죠. 이분이 영화관의 존재 이유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직접 스턴트도 하시고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 다 돼가시는데 지금. 근데 이분이 미션 임파서블 7 나올 때 우리가 좀 극장이 아주 피크가 될 가능성, 그 가능성 때문에 그때 한번 딱 주가 반등 나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런 전략을 좀 드리고요. 컨텐츠 관련주가 대세 상승을 하려면 이게 그랜드하게 막 계속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IP가 필요하다. IP 없이는 안 된다. 쇼박스 보세요.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덱스터 급등했는데요. 덱스터요? 오늘 덱스터 위즈익 다 뭐죠? 메타버스로 간 거예요. 다 전부 다. 메타버스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컨텐츠로 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IP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 이건 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IP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좀 양보를 해줘야 돼요. 양보를 할까요 과연? 저한테는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컨텐츠 경쟁력으로 이걸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IP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IP가 있는 종목이 상당히 괜찮은데 그런 IP가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은 우리가 IP가 강해요. 근데 웹툰 강했던 네이버나 그런 카카오가 지금 웹툰 강한데 카카오나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 페이지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나 웹툰이 강한데 얘네들은 그럼 왜 안 가냐? 최근에 이 웹툰 성장성을 높게 봤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을 따로 하는 종목들을 좀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오늘 사실 제가 주라주라 종목들에 갖고 나오려고 했던 종목이 대원미디어였어요. 대원미디어였는데 대원미디어가 바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유아용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이쪽 전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급등을 아까 했었거든요. 급등 아까 9%까지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못 갖고 나오겠다. 급등이 했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추격을 하고 하기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절대 추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장 막판에 이게 윗꼬리를 달더라고요. 윗꼬리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타이밍상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대원미디어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대원미디어 그러면 정확히 언제 들어가나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 실시간 여러분 같이 못하니까 그걸 알고 싶으면 여러분 톡방 들어오시면 되죠.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길게 보실 거는 DNC 미디어나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은 약간 길게 보셔야 되는데 키다리 스튜디오가 여러분 움직임이 좀 빠릅니다. 빨라서 제가 봤을 때는 키다리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타이밍 나오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좀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툰이 아직 이슈를 아직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원미들 정도는 지금 상당히 좀 지금 실적도 괜찮고 잘 되고 있으니까 한번 단기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는데 정확한 타이밍은 노란토브시 오픈됐으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IP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엔터 살짝만 언급하자면 여러분 하이브가 그 내부자들이 다 BTS 해체될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다 팔아가지고 지금 다 검찰 수사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쭉 밀렸죠.
하이브 지금 버려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 하이브. 자, 하이브는 지금 BTS를 제외하면 누가 원탑이에요? 김민희 아나운서님. 지금 하이브 BTS 제외하면 누가 원탑입니까? 아티스트 중에. 네, 하이브 BTS요? BTS 빼면 누가 원탑이에요? 걸그룹들 아닌가요? 그 걸그룹 중에 누굴까요? 전문가님께서 좋아하시는 김채원님이 계신 르세라핌? 아, 르세라핌은 넘버 2죠. 넘버 1이 뉴진스입니다. 아, 뉴진스. 네, 뉴진스죠. 뉴진스 여러분 7월에 컴백합니다. 아, 그러니까 7월에 컴백하면 그때 접근하면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때 뉴진스 노래 한 곡 늦어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뉴진스요. 그 노래는 제가 따로 나중에 따로 노란톡방 안에 따로 계신 분들의 다시 한번 한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 뉴진스가 7월에 컴백하는데 그거 그때 넘기면 안 돼요. 어,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하이브는 그래서 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자세한 타이밍은 역시 노란톡방에서. 자, 그다음 큐브엔터. 자, 큐브엔터는요 지금 한번 고백할게요. 이거 손절 한번 했어요 저희. 어. 손절 한번 했습니다. 손절 한번 했는데 수입 있어요. 큐브엔터 손절한 거. 근데 이거 큐브엔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자 아이들 1억불 찍었잖아요. 1억불 찍었는데 큐브엔터는 시가총액이 자 보세요. 2천억이에요. 2천억, 3천억. 자, 하이브 빼고 한번 JYP 한번 볼게요. JYP 시가총액 4조 5천억. 자, 큐브엔터 3천억이 안 돼요. 자, 물론 큐브엔터 여자 아이들 원툴 그룹이에요. 원툴 기업이에요. 여자애들 한 명밖에 없어요. 이 그룹이. 근데 이 큐브의 여자애들이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 시가총액 3천이 너무 싸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걸 만약에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VTGMP잖아요. 얘네가 투자회사이기도 하고 얘네 화장품도 하는데 얘네 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각하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 1조 원 가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큐브엔터는 우리가 밀릴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역시나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방송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공 못 드리고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조선 네. 관련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히든 종목도 얘기를 했는데 해야 되는데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조선주가 왜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네. 제가 이 드라마 방송에서는 얘기는 안 드렸지만 조선주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노래를 불렀어요. 거의 지난주, 지지난주 조선주 제가 죽어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지난주 얘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자랑하러 자랑은 짧게 오셨네요. 하려고. 자랑은 짧게 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8분 내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2시, 3시 수익신호등, 80년TV 수익신호등 방송 보신 분,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 제가 카타르발 LNG선 2차 수주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HD 현대중공업 대만에서 수주 받을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미리 알잖아요, 미리. 자, 2차 발주 100억 달러 규모라고 해요. 자, 카타르면 여러분 석유로 일어선 나라예요? 아닙니다. 천연가스로 일어선 나라예요. 네, 카타르 같은 경우는 현재 천연가스로만 일어선 나라고 전 세계 천연가스 10% 정도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LNG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2차 발주하는데 전 세계에서 LNG선 잘 만드는 나라, LNG선 만드는 거 흉내를 낸 나라 있어요. 저기 중국이라고. 흉내만 낼 줄 알아요. 카타르가 옛날에 중국에다 한번 수주 줬다가 중국에서 그 만든 배가 고장 나가지고 그 고친 데만 배 하나 다시 만드는 돈이 들어요. 카타르가 중국한테 주겠냐고요, 이 배를. 안 주겠죠. 우리나라 다 주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다 줘도 우리나라가 다 못 받아요. 도크가 없어요, 도크가. 아니, 도크가 있어야지 배를 만들죠. 도크가 이미 다 탄 상태예요. 지금 카타르가 40척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도크가 30에서 35척 여유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중국이 이제 운명 계좌맥주 카타르는 중국한테 수주 줘야 되겠죠? 예. 근데 불안하겠죠. 언제 또 고장날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벌크선 인지수는 벌크선이라고 이제 안에 이제 원자재를 싣는 배가 있어요. 이 벌크선 인지수가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벌크선은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벌크선 되게 싸요. 적자예요. 그거 만들어봐야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거 우리나라 안 해요. 누가 합니까? 그런 거 주 전문으로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이라고. 중국에서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네,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중국은. 근데 그런 거 우리나라 안 하니까 우리나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BDIG 떨어져서 조선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다음에 자, 국내 조선사 슬롯 토크도 여유가 없는데 지금 제일 여유가 없는 게 뭐냐면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조선 인력이 없어요. 막 배 만드는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다 데리고 와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로 우리가 볼 거 뭐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 이거 지난주에 다 했던 거 지금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캐나다 잠수정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캐나다가 원래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가 미국이 야, 니네가 잠수하면서 니네가 만들어서 니네가 해. 그랬더니 이제 캐나다가 그럼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지? 했더니 미국 잠수함 좀 주세요. 그랬더니 미국이 야, 우리는 핵잠수함이야. 그래서 니들이 운영 못해. 그래서 캐나다가 그럼 디젤 잠수함 어디 없나 해서 딱 봤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있죠. 한국하고 일본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입찰을. 근데 캐나다가 누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본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무기를 수출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걔네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잠수함은 SLBM이라고 우리나라 잠수함에서 미사일도 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캐나다 잠수함의 최대 포인트는 뭐냐? 웨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웨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캐나다 현재 국방참모총장인데 이분이 과거에 한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한국 유엔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유엔군 부사령관으로. 이분이 평택 명예시민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 잠수함 수주전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려 얼마짜리예요? 한 50조 원짜리예요. 이게. 네, 본부장님, 근데 저희가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어요. 바로 이제 또 히든 종목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오션은요, 여러분 하여튼 요거는 언제 타이밍 잡을지 제가 얘기 드릴 거고요. 네. 자, 핵심 공장 반도체인데, 자, 다음 주 핵심 공장 반도체인데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노란톡방에서 설명해 드리고 종목주라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핵심 공장 반도체이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 설명해 드릴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FPGA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고요. 이게 원래 한 번 회로에 새기면 못 고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는 반도체를 FPGA라고 합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업그레이드가 요즘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AI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런 거 다시 새겨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걸 유통하는 회사고 이게 앞으로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상당히 요즘 개선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현재 과정이 있습니다. 주가 조정시에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요거 조정 옵니다. 언제 기다리느냐? 우리는 13,000원대 정도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종목 제가 노란통글씨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이 엔터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 이슈로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번째로는 반도체 히든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하는 회사라고 했는데요.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남았거든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오늘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